퇴직금 전부? 형, 나만 믿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을 건넸다. 그리고 6개월 후 전화기 속 이름 민수는 다시는 빛나지 않았다. 난 은행에서 33년을 일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삶. 내 자랑은 실수 없는 서류였다. 동료들이 복잡한 대출건을 맡기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정리했다. 승진은 늦었지만 신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은퇴식 날 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보세요. 꽃다발을 받고 동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33년 동안 나를 정의하던 은행원 박성호가 사라진 자리에 대체 누가 남았을까?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아내와 북한산을 오르고 손녀 지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줬다. 할아버지, 또 읽어주세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다. 그때 민수가 찾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였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첫 소주도 함께 마셨다. 그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다. 물론 다 갚았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형, 은행 일했던 감으로 보면 이건 완전 기회야. 그는 카페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다. 부동산 개발 투자 제안서였다. 수익률 예상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참여 기업 목록에는 들어본 이름들이 있었다. 이 지역 3년 내에 지하철 들어와. 정부 계획 확정됐어. 지금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먹고 들어가.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33년 은행 경력이 말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형, 솔직히 말할게.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돈도 이미 3천 넣었어. 킹이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할 거야. 그냥 형한테 먼저 기회 주고 싶어서.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민수가 자기 돈을 넣었다면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뜻 아닌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투자 하나 괜찮은 게 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은퇴하고 편하게 살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퇴직금 전에 1억 2천만 원 민수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민수의 전화는 끊겼고 개발 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후 계좌는 텅 비었다. 민수도 서류도 사무실도 사라졌다. 처음엔 착오라고 믿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사라졌다. 투자 사무실을 찾아갔다. 4층 건물, 그가 말했던 402호. 문패는 떨어져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붙은 달력만이 3개월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서에 갔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1억 2천입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이런 사기 너무 많아요. 친구, 친척 사이에서 특히 고소장을 쓰며 손이 떨렸다. 민수의 이름을 쓰는데 펜이 종이를 찢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고소는 했는데 돈 돌려받기는 힘들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린 거네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당신이 평생 믿은 건 숫자뿐이었잖아요. 그 숫자가 사라지니 당신도 없네요.
며칠 동안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밥을 차려주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다. 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만든 결과구나. 더 견디기 힘든 건 바깥이었다. 은행 동료들이 모이는 등산 모임에 갔다. 성호 형, 요즘 어떻게 지내?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사기 당했다며? 1억 넘게. 진짜 그 꼼꼼한 사람이. 그러게. 평생 서류만 보더니 정작 사람은 못 봤나 봐. 그 말이 들렸다.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가슴에 못이 박혔다. 나는 산을 내려오다 중간에 멈췄다.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다리가 떨렸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기 선 사람이 낯설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박성우는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 남자는 그저 늙고 바보 같고 쓸모없어 보였다. 손녀 지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요즘 그림책 안 읽어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품이 더럽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바빠서 그래.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수치심이었다. 나는 평생 숫자를 믿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서류는 완벽했지만 민수의 눈빛은 읽지 못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신뢰가 깨질 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존재의 붕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나 자신도 없었다. 밤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았다. 집에 있으면 아내의 침묵이 무겁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여기였다. 내가 33년을 바친 은행 건물 앞에. 밤 11시가 넘으면 은행은 텅 비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로비의 불만 깜빡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다. 저 안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실수하지 않는 기계였을까? 옆자리 가로등이 나를 비췄다. 주황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저게 나구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형체도 불분명한. 어느 날 밤 취객 한 명이 벤치 옆을 지나갔다. 야, 아저씨 여기서 뭐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기서 뭐해? 나도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봤다. 여전히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차단당한 게 분명했다. 번호를 지울까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번호마저 지우면 내가 당한 일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꺼질듯 말듯 흔들리다가 다시 켜졌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다시 해보자.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로. 무슨 의미인지 나도 정확히 몰랐다. 그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은행원 박성우는 사라졌다. 1억 2천만 원도 사라졌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 맨손뿐이었다. 그 맨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은퇴 후 봉사활동을 검색했다. 여러 단체가 나왔다. 급식소, 요양원, 도서관, 손가락이 도서관 봉사자 모집에 멈췄다. 책이라. 나는 평생 은행 서류만 봤지.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동네 중고 도서관에 찾아갔다. 작은 건물이었다. 1층에 책장이 빼곡했고, 먼지 냄새가 났다. 관장님은 60대 여성이었다. 봉사 신청하셨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많죠.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주고, 낡은 책 수리도 하고요. 나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나갔다. 책장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떨어진 책 등을 붙였다.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았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책을 제자리에 꽂고, 표지를 닫고, 라벨을 붙이면 됐다. 어느 날 오후, 한 어르신이 도서관에 들어왔다. 70대쯤 돼 보였다. 저기요. 글씨 배우는 프로그램 있다던데요. 관장님이 나를 불렀다. 성호 씨, 저분 좀 도와주실래요? 나는 어르신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뭘 배우고 싶으세요? 한글이요. 평생 못 배웠어요. 어르신의 손은 거칠었다. 농사일을 오래 한 손이었다. 나는 교재를 펼치고 연필을 건넸다. 천천히 해보세요. 가부터 시작할게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기억을 썼다. 삐뚤삐뚤했지만 그 한 획이 종이에 새겨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어르신이 웃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퇴직 전엔 한 번도 몰랐다. 누군가의 모름을 돕는 일이 이렇게 귀한 줄은. 은행에서 나는 숫자를 다뤘다. 완벽해야 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서툴러도 괜찮았다. 천천히 배워도 괜찮았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르신이 일어서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운 건 나였다. 이 일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달라졌다. 도서관에서 매주 어르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깨달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관장님이 제안했다. 성호 씨, 글쓰기 모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요즘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요? 저는 평생 보고서나 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아요. 화려한 문장보다 진심 있는 글이 필요한 거니까. 나는 도서관 게시판에 작은 공고를 붙였다. 시니어 글공방 모집, 인생을 글로 쓰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 5명이 모였다. 60대 퇴직 교사, 50대 주부, 40대 회사원, 그리고 20대 청년 둘. 첫 모임 날, 나는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입니다. 은행에서 33년 일했고, 최근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1억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어요. 친구한테요.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주부가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보험 사기당했죠. 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어요. 청년이 말했다. 저는 취업 사기 당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실패담을 나눴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 교사가 말했다. 다음 주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한 편씩 써와요. 실패도 좋고 후회도 좋고 뭐든 좋아요.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무엇을 써야 할까? 민수 이야기, 퇴직금 이야기, 아니면 은행 생활. 결국 쓴 건 이것이었다. 나는 평생 숫자를 믿었다. 숫자는 명확하고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다음 주 모임에서 글을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 눈가가 뜨거워졌다. 박수가 터졌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청년이 말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스펙만 쌓다가 제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요. 글 공방은 점점 커졌다. 3달 후엔 15명이 모였다. 우리는 매주 만나 글을 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퇴직자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다. 각자의 실패, 후회, 그리고 희망을 나눴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형, 나야. 미안해. 나 병원에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수였다. 번호는 바뀌었지만 말투는 그대로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너 어디야? 주소가 왔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으로 갔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305호.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민수는 야위어 있었다. 6개월 만에 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형,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가남이야. 말이래. 그때 투자금 내가 다 날렸어. 다른 사기에 걸려서. 민수는 울었다. 형, 나도 당한 거야. 더 큰 사기한테. 형 돈으로 만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날렸어. 형한테 얼굴 못 보일 것 같아서 도망쳤어. 분노가 치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텅 빈 느낌만 들었다. 형, 용서해줘. 민수가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민수야, 내가 입을 열었다. 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었어.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웃었다. 너 덕분에 다시 글을 배우고 사람을 배웠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뭐, 진짜야. 네가 내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은행원 박성우로 살았을 거야.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용서한 건 아니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수를 보니 미움보다 연민이 앞섰다. 형, 고마워. 민수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올 때 뒤돌아봤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더 가벼워졌다. 지금도 나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붙인다. 떨어진 책 등, 찢어진 페이지, 바램 표지, 하나씩 정성껏 수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책도 사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처받고, 낡고, 찢어져도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것. 민수는 2달 후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갔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합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 같았다. 그때 우리는 순수했다. 돈도, 욕심도, 배신도 몰랐다. 그냥 친구였다. 나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편히 쉬어라. 민수야.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어디야? 민수 장례식장. 침묵이 흘렀다. 그래, 조심해서 와. 그 짧은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내도 변했다. 아니, 우리 둘 다 변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배고프지?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여보, 아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했어. 그때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해. 우리 앞만 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아내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글공방은 계속됐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다. 선생님, 배신당하고도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보는 거야. 결과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쉽지 않아요. 맞아. 안 쉬워. 나도 아직 연습 중이야. 사람들이 웃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한 주부가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야기 책으로 쓰면 어때요? 책. 네. 배신당한 이야기. 다시 일어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야긴 별로 특별하지 않아. 아니에요. 특별해요. 평범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니까요.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제목을 썼다. 다음 장은 내가 쓴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나는 평생 숫자를 믿었던 사람이다. 손이 움직였다. 민수 이야기, 퇴직금 이야기, 도서관 이야기. 하나씩 써 내려갔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다는 것을. 돈을 잃었지만 나를 찾았다. 친구를 잃었지만 진짜 관계를 배웠다. 신뢰가 깨졌지만 용서를 배웠다. 지금도 나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붙인다.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다. 믿음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거다. 한 번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순 없다. 그건 상처를 키우는 일이다. 대신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시 믿어본다. 완벽하게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믿어본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손녀 지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뭐 할까?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건 돈이 아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다. 배신당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나요? 돈을 잃었나요? 신뢰가 무너졌나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의 다음 장은 내가 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나처럼 말이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친구, 평생의 신뢰를 저버린 친구, 그래도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손 내미는 친구.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